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모두들 이 시간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방금 외출을 했다가 들어왔는데 날씨가 좀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면은 내일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조금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요, 그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가족과 지내본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저 혼자서 지낸 적이 많아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뭐 좀 무슨 이벤트를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그런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참 건조하게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는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게 돼서 참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뭔가 그래도 대화하고 소통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게 불특정 다수라 할지라도 저에게 생기를,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 책이에요. 네. 뉴 미디어 트렌드 2022. 자, 2022년도에 뉴 미디어는 어떤 트렌드가 지배하게 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저는 이 책을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책을 쓴 이 저자들은요, 이 샌드박스 네트워크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데이터 연구소에 이제 연구원 3명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좀 데이터를 분석한 걸 가지고 이렇게 좀 책으로 엮어냈어요. 그런데 이 샌드박스 네트워크라는 회사는요, 이 유튜브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회사라고 해요. 특히 매일매일 2만 개의 2만여 개의 콘텐츠가 업로드가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상위 10,000개, 10,000개의 유튜브의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거시적인 트렌드 분석, 그런 분석을 통해서 이 크리에이터들, 창작자들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어떤 이제 솔루션, 자체 솔루션을 개발해가지고 이 거시적인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매일매일 업로드되는 유튜브의 콘텐츠를 싹 다 분석하고, 그 분석한 거에 바탕해서 크리에이터들이 당면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겠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하고,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또 그 컨설팅을 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튜브의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사이트, 통찰을 도출을 해서 거기에 바탕해서 이 여러 가지 이제 크리에이터들의 작업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러한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회사가 샌드박스 네트워크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이렇게 연구원들이 그러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써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그런데 이 어떤 점에서 좀 다른 책과 차별화가 되느냐, 이 10개의 키워드에 바탕해서 이 트렌드 미디어에 대한 그런 미디어 트렌드를 좀 통찰해보고자 했다라는 측면에서 이 10개의 키워드가 뭐냐가 좀 궁금한데요. 이 첫 번째 키워드는 부캐예요. 부캐. 전 사실은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인가? 아니면은 뭐 제가 무슨 인터넷을 통해서가 이 부캐라는 용어를 처음 봤을 때 이게 뭐지? 못 알아들었어요. 예, 이게 정말 이게 무슨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들고 나가는 그 꽃다발인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왜냐면 발음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어느 정도 저는 이제 40대가 넘었기 때문에 이 30대가 쓰는 용어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부캐가 이제 뭐 20, 30대만 쓰는 용어가 아니라 이제 뭐 전 세대가 다 이제 알만한, 그렇게 좀 대중적으로 이제 알려졌더라고요. 이 부캐는 본캐와 상반되는 그러한 용어로서 이 본 캐릭터와 부 캐릭터를 준말로 해가지고 부캐. 본 캐릭터에 대비돼서 부 캐릭터가 중시되는 그러한 트렌드의 어떤 상황, 그런 현상을 두고서 부캐, 그러니까 말을 줄인 거죠. 이 부캐가 이제 첫 번째 키워드예요.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하나의 굉장히 핫한 트렌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캐가 저는 이렇게 본캐랑 크게 그게 뭐라 하죠? 차별화가 안 되거든요. 저는 제 본 캐릭터나 이 유튜브 상에서 나타나는 저의 부캐릭터가 거의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이 SNS 상에서는 내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때 보여주지 못하는 또 다른 나의 이면의 모습, 나의 또 다른 어떤 감추어진 모습을 이 SNS 상에서 이렇게 이제 가상 공간에서는 뭔가 그거를 마음껏 표출하고자 하는 그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또 다른 나의 어떤 내적인 그 자아. 근데 이 사회생활 할 때 표출이 안 되는 자아를 이러한 그 SNS 상에서 새롭게 표출하는 그러한 현상. 이게 이제 부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유튜브에 올라오는 수많은 그 업로드되는 그런 콘텐츠들을 분석한 결과 이 10가지 키워드로 이제 축약이 됐고 그 10개의 키워드 중에 가장 첫 번째 키워드가 부캐였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팬덤이에요. 팬덤은 뭐 아이돌 그룹이나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가지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요즘에는요. 그런 연예인, 셀럽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이런 우리 같은 이런 유튜버들도 이 정말 팬덤을 갖게 되고 또 인플루언서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성 화장품을 정말 이렇게 잘 마케팅을 해주는 그런 인플루언서들, 그러니까 일반인들까지도 이 팬덤을 갖게 되었다. 사실 제가 제 영상에서 비건 제품들을 몇 개 소개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오르바이 스텔라라는 그 비건 핸드백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한 달 동안은 별로 조회수가 나오지 않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조회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이제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원래 제 채널은 굉장히 조용한 채널이거든요. 이게 구독자가 많지도 않고 이렇게 뭐죠? 이게 무슨 일반적으로 이제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콘텐츠는 아니어서 왜 저는 사실은 이제 ESG의 기업이나 그런 브랜드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그 오르바이 스텔라를 소개를 했던 것 뿐인데 웬일이에요. 이 핸드백에 열광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핸드백을 좋아하는 팬덤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에 정말 열심히 그 댓글을 이제 읽고 또 저도 댓글을 달았는데, 저는 이 비건 제품들의 정말 이 비건 제품들이 아직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팬덤은 그 일반 제품들에 비해서 상당히 견고하다. 이걸 제가 느꼈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굉장히 그 충성도라고 하죠. 브랜드 충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들도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그거를 브랜드화 시키느냐. 즉,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 정체성이 결국은 무엇이냐에 따라서 팬덤을 형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품들도요. 어떤 상품들도 그 상품을 좋아하는 또 팬덤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채널에서 ESG, 즉 이 환경 친화적인 제품들, 그리고 이렇게 생분해되는 또 쓰레기를 줄이는 그러한 제품들은 제가 이제 앞으로 선별을 해서 제 채널에서 소개를 계속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품이 어떤 좀 더 어떤 윤리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거나 또 굉장히 가치를 지향하고 또 이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윤리를 담고 있는 상품이다? 그러면 그것도 팬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BTS만 팬덤을 갖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상품의 차원까지도 이 팬덤을 형성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키워드는요. 숏폼 콘텐츠예요. 이 숏폼 콘텐츠는 저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올 가을 9월 9일부터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유튜브는 이제 찍다 보면은 금방 5분이 넘어가고 금방 10분이 돼요. 특히 저처럼 이렇게 막 말이 많은 사람은 10분 찍는 건 금방이거든요. 그런데 이 틱톡과 같은 플랫폼은
뭐 길어야 한 2, 3분인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짧고 뭐 몇 초짜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그 한 50대 한 중반 되시는 분인데 제가 몇 분이나 봤어요. 이 주무실 때 틱톡을 그냥 틀어놓고 주무신대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틱톡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들어가가지고 스크롤하면서 이 틱톡의 그 콘텐츠를 이렇게 계속 감상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잠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젊은 2030 세대들의 어떤 좀 전유물처럼 되어 있는 그 틱톡이 그러한 좀 2030 중심으로만 이게 소비가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제 50대도 이 틱톡과 같은 숏폼 콘텐츠를 잘 즐기는 걸 보고서 이거 뭐 제가 조금 좀 유행에서 떨어지는 것 같다. 제가 틱톡은 아예 앱도 없어요. 아니 왜냐면 저는 이제 볼 게 너무 많고 항상 그 유튜브 기획이나 제 머릿속에는 오늘은 무슨 내용을 또 어떻게 전달하지? 이러한 지금 어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계속 어떤 자료를 검색하고 늘 공부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또 시간이 나면 또 책을 써야 하니까 글을 써야 하고 또 시간이 나면은 또 이제 글을 써야 하니까 또 다시 책을 봐야 하고 아니 그러니까 책 아니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지식을 얻는다거나 이 정도가 전부예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틱톡이라는 그 앱을 깔아가지고 좀 그런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좀 즐겨야겠다는 생각을 못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지금 이 경험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숏폼 콘텐츠가 4번째 키워드였고요. 5번째 키워드가 호모지쿠스예요. 호모지쿠스. 우리 인간이 호모사피엔스죠. 호모사피엔스가 아니고 이제 호모지쿠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크게 변화한 게 뭐냐? 이제 집콕이에요. 밖으로 못 나가니까 이제는 뭐 집에 이제 콕 박혀가지고 집에서 뭐 홈카페, 집에서 커피 내려 마시고 또 집에서 홈 트레이닝, 집에서 운동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또 여행도 해요. 집에서 이제 유튜브로 여행하는 거죠. 이렇게 집에서 모든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활동이 집에서 이루어진다 해서 호모지쿠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4번째 키워드로 올라갔고요. 5번째 키워드는 밈테크예요. 밈테크. 이 밈이라는 현상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유전자처럼 어떤 이렇게 유전자가 증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그런 현상을 밈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이 복제되는 것. 자, 그런데 이 밈테크라는 용어는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재테크 붐이 불면서 재테크가 이제 붐이 일어났잖아요. 저도 작년부터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주식을 시작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재테크나 뭐 투자가 이제 붐이 일면서 이러한 재테크를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는 걸 넘어서 하나의 놀이 문화로 느끼고 있고 즐기는 그러한 2030 세대의 새로운 재테크 문화, 이거를 밈테크라고 한다고 합니다. 6번째 키워드는요, 메타버스예요. 참, 올해 아마 제가 볼 때는 최고의 키워드가 메타버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이제 일을 할 때도 이제 그 회사도 우리도 뭐 메타버스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엄청나게 막 그 내부에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미디어를 조금이라도 활용을 하는 회사들은 무조건 지금 메타버스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지금 그 고민을 엄청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어떤 그 회사의 매출과 직결된다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앞으로는 이 메타버스로 가서 이거를 연계해가지고 뭔가 회사의 아이템을 이제 이 메타버스 상과 이제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영업을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의 트렌드다. 그렇지만 제3의 가상세계 뭐랄까요? 그러니까 공간의 확장인데 메타버스는 이제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게임을 중시했던 게임을 즐기는 이 젊은 세대들이 좀 그들에게
뭔가 조금 더 친화적인 그러한 가상세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메타버스 현상을 보니까 이게 NFT라는 그러한 그 이제 그 블록체인 기반의 이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이제 제도랑 맞물리면서 이게 이제 이 메타버스에서의 어떤 그러한 그 비즈니스 활동이 앞으로 활성화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월드, 이게 지금 메타월드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월드가 생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게임 분야에서만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거기서 뭐 이제 사고 팔고 하는데, 사실은 뭐 그게 이제 독서 분야, 또는 뭐 부동산 분야 해가지고 각각의 이제 다양한 그 우리가 지금 실제 생활에서 영위를 하면서 어떤 사고 파는 그 행위가 이쪽에 지금 이 메타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그런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측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메타버스는 단순히 그냥 그 어떤 또 다른 공간의 확장에서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좀 부작용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새로운 어떤 또 다른 공간에서의 가상 공간에서의 또 다른 어떤 월드에서의 경제 생태계가 구축되는 그 시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제가 이 관련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하면서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10번째 키워드는요.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결국은 AI가 추천해주는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뭐 하나를 제품을 사려고 해도 뭐 하나를 주문하려고 해도 늘 우리가 예전에 샀던 그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구매했던 그러한 패턴들에 기반해서 제품들이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검색을 해도 항상 내가 예전에 과거에 검색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어서 그러한 패턴들이 계속 추천을 비슷한 걸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 추천 알고리즘을 좀 이렇게 강력하게 갖고 있는 게 바로 유튜브 플랫폼이래요. 그래서 이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가 바로 이 책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뭐 추천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SNS 상에서, 그러니까 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상에서 좀 자기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취향 기반이죠. 개인의 취향을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그 기반으로 관계를 확장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알고리즘은 SNS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활동을 하는 그 바탕 아래에서 우리에게 좀 더 어떤 그 좀 개인적으로 이제 그 개인화된 취향, 그 취향에 기반된 콘텐츠를 추천한다. 그래서 유사한 취향을 가진 유저들이 이제 또 계속 그렇게 좀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들 사이에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확장해 가면서 이제 개인들의 어떤 그런 페르소나, 멀티 페르소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개인들이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는 나, 이렇게 이제 SNS 상에서의 활동하는 나, 예, 이런 이제 좀 뭔가 좀 색다른 나의 모습.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또 다른 가면을 쓰고서 나의 어떤 모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취향 기반의 세계가 형성되고 확장된 게 바로 이 뉴 미디어 세계에서의 개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이끄는 어떤 그런 취향 기반의 네트워크, 그러한 어떤 콘텐츠, 그러한 콘텐츠 소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북캐릭터가 좀 뭐라 하죠? 번성하는, 그러니까 북캐릭터들의 전성시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인의 취향, 근데 이 개인의 취향은 SNS 상에서 만들어지고 그 SNS 상에서 만들어진 각 개개인들의 어떤 그 독특한 취향에 또 그거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또 연결되고 그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결국은 이러한 관계 형성에 기반해서
어떤 브랜딩을 또 새롭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북 캐릭터의 브랜딩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이 책은요, 제가 지금 아주 짧게 10개의 키워드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보시면요, 정말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너무너무 재밌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사서 읽어봐야만 이해가 될 것이다. 제가 오늘 설명한 거는 아주 1%. 네, 여러분, 이 책을 직접 사서 보시면은 더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은 사실은 문화책방의 시리즈로 제가 오늘 이 뉴 미디어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내일 크리스마스 또 즐겁게 온 가족과 함께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또 알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